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크게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통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뭐 직업적 통합,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만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죠? 그다음에 수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일 때에만 의미를 갖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리적 통합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통합이 그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그렇죠? 물리적 통합이 됐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사회적 통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통합 없이 사회적 통합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같은 일정의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규정짓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거나 촉진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전달되는 건물의 위치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물리적 통합을 규정짓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통합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회적 통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의시설, 또 건물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저 멀리 산에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접근하기 좋게,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이라면 종로나 강남 이런 데 아주 접근하기 쉬운 그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편의시설, 뭐 계단, 경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통합과 관계된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사회적 통합인데, 사회 통합의 두 번째 측면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물리적으로는 최적의 통합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분리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최적인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 구조, 기타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소들이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또 사회적 교감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은 이 물리적으로 최적인 상태, 뭐 경사로도 다 만들어지고, 그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점자도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 지체장애인들이 이렇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바도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에도 뭐 점자 블록도 다 만들어지고, 그런데 거기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장애인 그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와도 장애인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실제로 아주 좋은 물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여기서 같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사회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 통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통합에 있어서 물리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이 둘 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